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드라마의 이 문화상호적 수용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는데 147쪽입니다. 텍스트. 예, 학정극단에 대한 뮤지컬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이제 원작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고, 오늘은 우리 국내에 이제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이제 각색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제 막 김민기 씨가 막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어, 봅시다. 자, 뮤지컬과 사회 참여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이 두 용어만 놓고 보면 여기도 나왔다시피 조금 어울리지 않는 조합처럼 보입니다. 그죠? 뮤지컬은 좀 럭셔리하고 좀 화려하면서, 그죠? 좀 오락적인 면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고 우리가 생각이 쉬운데, 그래서 이 우리 학전 극단과 독일의 그 그립스 두 극단을 사실은 묶어주는 적절한 표현이 사실은 이 용어들입니다. 뮤지컬과 사회 참여가 70년대 여러분들은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노태우 전두환 그 군사 정권 때니까 대학교에서 시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위에 직접 참여는 안 하고 이제 사실은 시위를 좀 멀리서 지켜보는 입장이었지만, 그때 보면은 이제 이 70년대 아침 이슬이라든지 보통 그 당시 시위할 때 부른 노래였습니다. 또 김지아 씨의 희곡 중에 금관의 예수 이런 작품 등은 다 이제 무대에 올려서 그 당시 이 학생 운동을 주도했던 김민기 씨가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80년대 어린이와 청소년극을 통한 사회 고발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민기 씨가 우리 국민들의 의식, 군사 정권에 의해서 길들여진 혹은 억압된 이런 국민들의 의식을 해방하기 위한 그 소위 말하는 뮤지컬 작업이 1991년에 바로 이 학전 소극장을 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하고 이 연극을 연결하는 적절한 공연 형태를 항상 이분이 생각을 해왔는데, 이게 이 독일의 루드비히와 비슷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루드비히가 독일에서 그립스 극단에 관심을 갖게 됐을 때 이런 김민기 씨와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지문을 잠깐 제가 여기 읽어드릴까요? 그동안 우리나라의 뮤지컬들은 좀 현실과 동떨어진 사랑 이야기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바로 우리 주변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때문에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라이브 연주 또한 신세대 관객들의 감성에 크게 호소하는 듯 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중간에 조금 생략하고, 브로드웨이의 뮤지컬들을 이렇게 처음에는 검토하다가 그들에게는 포장술이나 기획술을 제외하고는 나에게는 필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제 김민기 씨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즉, 시체 해부의 소지가 적었는데, 시체 해부라는 것은 속속들이 얼개까지 파헤쳐서 우리식으로 뒤집는 방식을 일컫는 것이다. 그러다가 독일 뮤지컬인 지하철 1호선을 보게 되었고, 우리식으로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해고록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김민기 씨와 나눈 이야기라는 김수진 씨의 이제 책에 나옵니다. 우리 한국 연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독일의 그립스 극장과 우리 학전의 만남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독일의 그립스 극단하고 이 학전 극단이 서로 상호 교류, 일종의 문화 교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은 외국 작품을 우리가 번안해서 공연하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건 아니다. 과거에는 그런 관행이 많았습니다. 우리 상황에 실정에 좀 맞게 해야 되는데 관객들이 보면서
좀 이질감을 느끼고 우리와는 동떨어지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별로 뭐 감흥이 없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사회 비판적인 어떤 그런 어떤 입장이 생성되기 힘듭니다. 사실은 우리와 먼 나라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번안하는 그런 공연의 관행에서 이제 벗어나서 서로 쌍방향 교류를 통해서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예술적 혹은 문화적 그런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런 공적 교류가 사적인 우정 관계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학전이 2000년에 그 그립스 극단을 원작을 공연한 이 그립스 극단을 추월해 가지고 1000회 기념 공연을 먼저 달성했어요. 그래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서 초청한 게 이제 원작 그 연출가인 폴크 루드비히를 초청했는데 이분이 그동안 그 학전이 로열티를 원작에 대해서 1억 원이 넘게 착실하게 지불해 왔습니다. 이 소극장인데도 이렇게 로열티를 착실하게 지불했다는 건 정말 대단하고 성실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루드비히가 이 저작권 사용료를 이제 그 이후로는 전액 면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답니다. 루드비 이 사람도 결국 뭡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연극을 하는 사람 아닙니다. 그죠? 우리나라의 그 민주화 세대인 386 세대하고 비슷한 독일의 68 운동 세대니까 이런 이분의 어떤 의도는 우리가 이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2000년 6월에 이 독일 베를린의 이제 그립스 이 극장이 여러 경사가 겹쳤습니다. 분위기가 업됐는데 왜 그러냐면 이 지하철 1호선이 1100회 공연을 돌파했고 그 당시에 또 제2의 지하철 1호선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던 또 뮤지컬이 있습니다. 뭐 물놀이라는 독일어로 바덴기엔이라는 이 작품이 이제 또 공연을 하게 되고 그래서 루도비히도 뭐 66세 생일을 이때 맞이하고 이래가지고 어쨌든 한국으로부터 초청장이 또 오니까 이 사람들도 너무 기분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1000회 기념 공연 때 이 학전을 또 베를린에 초청합니다. 답례로. 그래서 학전 측에서 이 서울의 지하철 1호선이 2000회 공연 때 이 그립스를 또 초청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렇게 상호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뭐 기념 공연에서 참가했던 이 그립스 극단의 배우와 스태프들이 공연을 하고 나서 독일어로 번역된 그 김민기 씨 아침 미소를 합창을 했답니다. 독일어로. 그래서 상방향 문화 교류의 어떤 아주 멋진 결실을 이뤘다는 거. 정말 참 이런 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상호 문화 교류의 가장 모범적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본문 이해 보면은 이 지하철 1호선의 문화 상호적 번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이제 번안은 역시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번역이고 이제 공연물이니까 이제 번안이라 했는데 이게 이 지하철 1호선이 이 공연 배경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번역 작품이라는 것을 눈치 못 챌 정도로 우리 상황에 맞게 그렇게 이제 공연을 많이 각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그립스의 지하철 1호선을 연출한 그 콜레드라는 분이 1996년에 우리나라에 왔는데 이때 전형적인 베를린 연극이다라는 평을 듣는 이 원작을 서울의 연극이다, 서울의 극으로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목에 사리가 제가 좀 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얼핏 보면은 막 그냥 임경변식으로 혹시 번안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치밀하게 우리 상황에 맞게 그렇게 구성이나 내용을 잘 분석해 가지고 정말 정성을 기울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번안을 잘 한 사례는 예를 들면 등장인물의 이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래 그 독일에서 이제 원 연극은
그 당시 창녀가 있습니다. 세파에 시달린 창녀 이름이 능만, 또 이제 독일어로 룸피라는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뭐 능마라고 번역을 이제 했죠. 한번 봅시다. 뒤에 자 여기 룸피를 뭐 능마라 하면 이런 능마라 하면 압니까? 룸피 이게 이제 뭐 뭐랄까 좀 어쨌든 막 일종의 거지 비슷한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리의 소녀 마리아를 우리식으로 할 때 걸레라는 인물로 표현이 너무 좀 적나라하네요. 걸레라는 인물로 자 하고 흠프리 보가트 풍의 사이비 지식인 청년이 바바리 코트 입은 청년 이제 원작에는 이제 융의 인 만텔 독일어로 만텔 하면 외투 바바리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쪽에서는 가짜 운동권 대학생 안경 이렇게 이제 이름도 바뀌고 이렇게 우리 상황에 맞게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람 이름도 바뀌고 그죠? 그래서 코믹한 정치 풍자도 원작처럼 원작에서는 과거 나치 시대 여러분 알죠? 제3제국 국가사회주의가 풍미했던 독일의 그 나치 시대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권력의 편승에 불을 누리면서 여전히 그 독재 시대에 그 좋았던 시절을 못 잊자는 그 베를린 빌머스도르프의 과부들 이 이제 미망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보여주는 그런 좀 그로테스크한 모습을 우리 상황에 맞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과거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물질 만능주의를 부리지는 우리 강남 사모님들 아주 적절하게 막 그렇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나 친일파들이죠. 나치 부역자들은 결국 우리나라로 치면 친일파들입니다. 일본에 비부터 지금도 사실은 우리나라 곳곳에 뭐 정치이든 법원 쪽이든 뭐 언론도 마찬가지고 친일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친일파를 청산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아직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런 걸 깨끗하게 청산하고 나라가 새로 이제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그게 제대로 됐는데 우리가 이제 그게 안 돼서 참 아쉽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변이를 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독일의 그 파쇼적인 군사 독재를 선호하는 좀 억센 여성상을 남자 배우들이 연기해내도록 연출한 그 원작의 아이디어도 우리는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맞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어떤 게 있냐면 독일에서는 이제 무임승차 단속반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그 표 검사를 안 해요. 안 하다가 갑자기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단속을 하는데 이런 무임승차 단속반이 전철을 탑승하는 그 승객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연극에서.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서울역 노점 단속반, 노점 단속반이 포장마차를 단속할 때 뭐 곰보네 식구들이 있는데 여기에 호되게 두들게 맞는 장면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고.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이 무임승차 단속반이 공권력을 대표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좀 없는 그런 개념이니까 그 대신에 우리는 노점 단속반을 이제 좀 변화를 준 거죠. 학전이. 이런 게 바로 문화상호적 번안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우리 상황에 맞게 잘 번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과 대중성을 이제 넣을 수 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이런 게 오락성도 가미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비판적 내용도 담고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진 게 이제 이 지하철 이뤘습니다. 원작자인 루드비히가 자기가 애정을 담고 있는 이 베를린, 우리는 서울이죠. 이제 독일 수도가 베를린 아닙니까? 이 베를린에 대한 자기의 그 애정의 표시로 이렇게 묘사한 아주 독일적인 베를린 풍속도인데 이 연극이. 그런데 이 열풍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이 특이하게도 이 우리나라 학정처럼 독자적으로 이제 번안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도 뭐 인도라든지 또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 유럽의 북유럽 쪽이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나 그리스, 스페인 같은 이제 남부 유럽, 또 아시아의 뭐 홍콩, 또 미주의 캐나다 이런 세계 각국에서 새로운 무대로 재생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만 이렇게 지하철 1호선을 원작을
재수용해서 각색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극이 가장 성공했다는 거죠. 독일의 초청까지 되어서 원작을 능가할 정도로 이제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셰익스피어나 괴테 같은 이런 대단한 작품들, 고전 작품들한테나 있을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이 작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재창작되고. 그죠? 이런 게 첫째로는 이 연극의 소재가 지닌 보편성, 그죠? 어느 나라든 어느 민족이든 우리 인간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보편성, 그죠? 이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극 중에 그 이야기가 보면 원래는 이제 떠나간 남자친구를 찾기 위해서 베를린의 그 중앙역입니다. 여기에 도착한 서독의 한 소녀가 크로이첸베르크라는 독일의 도시가 있어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섞여 사는 곳입니다. 이 소녀가 크로이첸베르크를 관통하는 이 지하철 1호선을 타고 이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이 크로이츠베르크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하고 학생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다양한 사회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 스펙트럼을 보여주는 곳인데, 이 외지에서 온 한 소녀가 경험하는 이 도시의 바쁜 그 일상, 또 뭐 군중 속의 고독, 또 시간에 쫓겨서 막 뛰어가는 성격이라든지, 지하철이 막 갑자기 막 시골에서 올라온 소녀는 이제 놀랄 수 있는 빠른 속도 아닙니까? 지하철 안에서 그런 걸 다 보는 거죠. 또 뭐 지하철 안에 사람들 보면 신문에 얼굴 파묻고 잠을 잔다든지, 또 뭐 보면 노숙자, 우리도 노숙자들이 이제 그 문제가 됐지만, 독일 같은 경우도 거지나 뭐 이런 신분을 떠나서 거지도, 또 성직자도, 또 뭐 오렌지족, 펑크족, 또 뭐 밤늦은 시간에는 창녀나 그 포주들, 마약,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또 외국인 노동자와 인종차별주의자, 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이 대도시라면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이 지하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학전의 지하철 1호선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여러 다양한 등장인물들이나 이런 구성 요소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해석해 가지고 어쨌든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작품이 대중극이지만 비판적인 대중극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뭐 동화의 신데렐라처럼 뭐 일약 스타가 되기를 꿈꾸는 한 소녀가 백마탄 왕자인 그 가수를 찾아서 베를린에 왔는데, 뭔가 파란만장한 그 뭐 우여곡절 끝에 진정한 사랑을 만난다는,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아주 멜로적인 줄거리인데, 이게 이제 그 원작가인 루드비히도 역시 이 연극이 대중성이 어쨌든 있어야 공연에서 관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인식한 거죠. 그래서 이 그립스 연극이 용기를 주는 연극이다, 이렇게 항상 이 사람이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약자의 편에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연극을 통해서 전달하되, 또 서민들이 즐길 수 있게 눈높이를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겠다,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다 고려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연극의 정치적 기능을 중시하는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걸 이제 이 사람이 항상 염두에 두는데, 이걸 또 무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이 연극이 단순히 상업적 성공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다른 뭐 미국의 브로드웨이 뮤지컬 이런 거하고는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극이 김민기 씨가 볼 때는 우리 상황에 맞다,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여서 우리 국민들이 이 연극을 통해서 서민들이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잘못된 부분, 고쳐야 될 점들을 인식하고, 또 좋은 점들은 좀 더 그걸 더 이제
우리가 확대 재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김민기 씨가 본 거죠. 이 연극을. 그런데 이제 먼저 이 맞닥뜨린 문제가 우리가 이제 오랜 전통 속에서 보면 지식인과 상류 계층들만 보통 많이 보는 그런 연극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이 연극을 서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게 처음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극을 통한 이 계몽은 어릴 적부터 사실은 익숙해져야 성인이 되어서도 연극을 보러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은 청소년극에서 그 돌파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세대와 계층을 가리지 않는 가족극 이런 연극에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관객층을 점점 확대시켜 나갔다는 점이죠. 루드비히가.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김민기 씨가 볼 때는 우리한테도 맞는 겁니다. 이 가족극이 그 당시 이제 루드비히 같은 경우에 독일에서도 1980년에 진보 좌파 학생 시절의 어떤 그 내용을 다룬 삼각관계를 다룬 좌파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처음 시도되는데 이 루드비히가 68 학생운동 세대니까 컬트 연극으로 불리는 이 연극이 아직도 공연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하철 1호선도 역시 처음에는 청소년극으로 분류되었다가 나중에 16세 이상 관객을 대상으로 해서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가족극으로 이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김민기 씨가 볼 때 우리 연극의 저변을 확대시킬 수 있는 서민들도 연극을 접할 수 있도록 하기에 딱 적합하다 이렇게 본 거죠. 이런 다양한 이제 이런 그 우리한테 맞는 상황을 간파했기 때문에 이제 김민기 씨가 아마 이 연극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소극장 형태니까 이게 이제 조금 여러 번 공연해야 많은 사람들과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나중에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 소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보게 되고 그래서 이게 장기 공연으로 이어지는데 제가 준비한 동영상 이 화면이 조금 괜찮은 걸로 일단 언론 보도 내용을 제가 한 2개 정도 뽑았는데 Grammarly can help you rate. 또 선전하네요. 자, 뮤지컬의 고전이죠. 10년 전 멈춰섰던 뮤지컬. 이제 이 지하철 1호선이라는 연극이 계속 공연되다가 한때 잠깐 이제 중단되었다가 2018년에 다시 이제 공연됐는데 그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한번 봅시다. 지하철 1호선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대는 20년 전인 1998년 구제금융을 받았던 IMF 시대를 비추지만 일자리 걱정, 집값 걱정으로 여전히 고단한 지금 우리들 얘기 같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경제를 살립시다. 경제가 뭐하는 사람인가? 약혼자를 찾아 난생 처음 발디딘 서울. 옌베나가씨 눈엔 모든 게 낯설기만 합니다. 아무리 구제금융을 받은 IMF 시대라 할지라도 힘겨운 오늘을 견디면 내일은 더 좋을 거라 기대했던 사람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물러서 기차를 타래 또 밀려났고 기다려야만 하네. 10년 만에 다시 달린 뮤지컬 지하철 1호선은 여전히 서울의 가장 아픈 시간을 들여다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투영된 모습. 김윤석 배우 알죠? 이 사람도 이제 지하철 1호선 그 배우 출신입니다. 아직 영원히 남아 있는 거고. 독일 원작이지만 독일보다는 한국에서 더 유명한 작품이 됐습니다. 1994년 공연을 시작한 뒤 4,000회를 끝으로 멈춰섰던 이 작품엔 여러 배우들의 꿈과 청춘이 녹아 있습니다. 각박하고 외로운 그 고단한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사이 간에서 생기는 어떤 그 위로랄까 격려 같은 아주 작은 희망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공연이거든요. 무대 속 1998년을 견디고 강산이 2번 바뀔 만큼의 시간을 지났지만 지하철 1호선은 우리가 과연 힘들었던 그 시절을 홀가분하게 벗어났는지 또 더 나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 되묻습니다.
JTBC 강나혜. 자, 뉴스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이게 이제 김민기 씨, 뭐 독일로 치면 루드빅이죠. 김민기 씨와 관련된 내용을 하면서 이제 지하철 1호선 연구 소개한 내용인데 한 7분짜리라서 한번 봅시다. 예. 잠깐만요. 이게 또 선전을 하네요. 아 잠깐만 이거 멈췄네. 예, 선전이 지나가야 됩니다. 아유 참. 예. 자. 이게 이제 그 당시 뭐 운동가요 아니었습니까? 손석희시네요. 80년대 저항문화를 상징하는 노래이죠. 아침 이슬. 그 후로도 한국사의 주요 변혁기마다 불렸던 이 광장의 노래를 직접 만들고 또 부른 목소리의 주인공 극단 학전 대표인 김민기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한국 뮤지컬을 대표하는 지하철 1호선의 연출가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방송에서 이렇게 좀 뵙기가 힘든 얼굴인데 오늘 문화초대석에 특별히 좀 나와주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듣지 2018년이었습니다. 못했던 여러 가지 새로운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좀 긴장이 좀 됩니다. 사실 뭐 인터뷰할 때마다 긴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오늘 특별히 좀 긴장이 되긴 합니다. 혹시 김 선생님은 긴장 안 되십니까? 죽겠죠 뭐 여기. 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풀려갈 겁니다 아마. 예.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죠. 요즘 뭐 또 힘들고 어려운 뉴스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시니까 사실 한편으로는 많이 푸근하기도 합니다. 큰 강줄기라면 그 발원지에 계신 분을 만나 뵙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 너무 거창한. 실제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시간 이후에는 문화초대석은 그만해도 될 것 같은. 아유. 대단한 극찬이죠. 방송 인터뷰를 어렵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루드빅이라고. 왜 이렇게 안 나오십니까? 그냥 우스갯소리로 저희들끼리 그 배우들을 앞것들이라고 그러고 앞것들이요? 예. 스태프들을 뒷것들이라고 합니다. 뒷것들, 예. 근데 제가 뒷것들 두목쯤 되다 보니까 예. 앞에 나서고 그러는 게 너무 잘 힘들고 안 났었죠. 예. 몸에 맞지가 않고. 예. 그래도 지금 뭐 뒷것들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앞에 나서셔서 노래를 하시던 분 아니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해본 적은 뭐 거의 없어요. 음반만 내봤죠. 아 그런가요? 네. 이분은 사실은 군사 정권 때 뭐 많이 고생한 분이죠. 고문도 당하고 뭐 어쨌든 그런 과거가 있어요. 공연을 하신다든가 하는 걸 거의 없었어요. 잠깐 그냥 없었습니다. 뛸게요. 한겹 너무 낮아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지하철을 자 이제 공연과 하고 관련 같이 하다 보니까 그 아동 청소년곡들 이제 몇 편 이제 쌓여가고 그렇게 되니까 지하철은 오픈런으로 가고 있고 예.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동시하게, 수가 예.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단한 이유가 이제 크네요. 선택을 해야 됐는데 그래서 지하철 1호선을 중단을 하고 이 아동 청소년 곡이 지금 더 그렇죠. 급한 일이다라는 예. 생각에 거기에 매달리면서 지금 그래서 이 10년 아동 청소년 극에 이제 집중한 이유 아까도 말했지만 결국은 이 아동 청소년 극을 본 그 10대의 이 연령층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또 연극 무대에 갈 수 있는 그런 층이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반을 다진다는 의미에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손해도 많이 보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뭐 작정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루드비기도 그렇고 독일의 루드비기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이게 뭐 금전적인 자기가 돈을 벌기 위해서 연극을 시작한 건 아니니까, 그죠? 그 돈 계산이 안 되죠. 예. 작정하고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갈까요? 짚어보고 가야 되겠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다시 시작을 근데 해본다. 왜 100회 한정 공연을 하신다고 제가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또 아동 청소년국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또 그쪽으로 옮겨가시고. 아니 그 극장이 이제 하나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제 극장이 그래서 두 소극장 개였으니까 하나니까. 예. 한쪽은 지하철을 계속했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제 뭐 기업의 협찬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또 돈을 많이 벌었으면 극장을 더 짓고 확대할 수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목적으로 뭐 연극이 한 게 아니니까 이 극장 하나로 계속 운영해야 되니까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제 또 해야죠. 근데 100회 한정 공연을 하신다고 했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사랑을 해주시고 계속 찾아오시면 그래도 100회를 그냥 칼같이 끝내버리십니까? 지금은 15작품 전체를 정리를 해야 되니까 예. 그것이 더 급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내년에 또 몇 회 한정으로 또 올리고 그런 레파토리 시스템이니까 예. 그런 식으로 올리면 되겠죠.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왜 15작품을 왜 꼭 정리를 꼭 하셔야 됩니까? 정리를 해 지금 막 너무 어수선하게 그냥 검증 없이 막 흐트러만 놨으니까. 예. 근데 작업하는 사람들은 되게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욕심이 있군요. 어느 시점쯤에서는 다시 이거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 예. 그런 단계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은 나아졌는가 하는 질문. 그런 것이 여전히 이 새로 올라가는 지하철 1호선에서도 담고 있는 정신인가 보죠. 이 지하철 1호선 줄거리는 고정된 줄거리는 아니죠.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좀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죠? 뭐 또 이렇게 항상 그 현실에 맞게 조금 더 각색을 하니까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민들의 생활은 늘 고달프죠. 예. 그렇게 크게 바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작품을 어떤 관통하는 주제를 잘 나타낼 수 있는 대사라든가 아직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게 있는지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그 서울역에서 포장마차를 하는 공부할매가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극 중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어떤 정점으로 되어 있는 할매인데 그 할매가 부르는 노래 그 가사가 그래도 산다는 게 참 좋구나 아가야. 예. 그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속에서 버텨내는 어떤 그런 긍정성이라고 할까요? 예. 그런 걸 대표하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사실 뭐 그 이 노래를 이제 제가 잠깐만요. 노래를 여기 내용을 잠깐 들어볼까요? 네, 5분짜리거든요.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 너 내 말 좀 들어봐 줄래 말 꺼내기도 너무 창피해 아직 아무한테도 말은 안 했지만 아마 너한텐 도움이 될지도 몰라 넌 지금 너무 슬퍼 보여 하지만 너의 슬픔은 곧 사라져 그건 내가 약속할 수 있어 네 얼굴에 쓰였어 자 용기를 내 행복해질 왜냐면 넌 너무 예뻐 울 때조차 자, 요 정도 들을까요? 락 뮤지컬 형태니까 그죠? 이런 지하철 1호선 하면 작품성도 물론 뭐 그렇지만 거기 출연했던 배우들이 지금 뭐 굉장히 대성한 배우들이 많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설경구 씨, 김윤석 씨 아까 잠깐 나오긴 했습니다만 황정민 씨도 있었고 조승우 씨도 있고 그죠?
자, 넘어갈까요? 지금 사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흡사하게 느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걸 볼까요? 그걸 좀 공부해 보겠다고. 아까 우리가 텍스트에서 본 내용이죠. 그 독일 그립스 극단을 방문해서 이분이 연극을 보면서 이제 우리한테 맞는 연극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제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지하철 1호선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그 극단을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아동 청소년 전문 극단이더라고요. 젊었을 때죠. 그래서 지하철도 김민기 씨. 독일에서는 청소년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방면을 꼭 하고 싶었었는데 예. 그래서 덜컥 그냥 물고 늘어졌죠. 이제. 사실은 그 폴커 루드비히 씨가 저작권도 한동안 받지 않고 네. 거의 이렇게 무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그 취재 기자가 폴커 루드비히 씨를 직접 한번 잠깐 좀 만나봤습니다. 네. 그래서 김민기 씨와의 인연이랄까, 루드비히 씨 직접 본인이 느끼는 만났다네요. 감상이랄까 아주 짤막하게 좀 들어봤습니다. 네. 예, 함께 좀 듣겠습니다. 예. Die Version von Kim Min-gi ist, würde ich sagen, politischer. Sie ist auch etwas jünger und aktueller. Sie ist noch härter als unsere. Es hat kein angedeutetes Happy End wie bei uns. Und das hat mir auch sehr imponiert. Es gibt vieles, was ich fand, nach 1000 Mal Film reicht es. Ich wusste natürlich nicht, dass es 4000 werden, aber ich hätte es auch dann erst recht gemacht. Das Theater von Kim Min-gi ist ein sehr armes Theater, es kriegt keine Unterstützung. Und das habe ich auch immer wieder gesehen und ich war so glücklich, dass er mir diesen großen Erfolg verschafft habe, dass ich es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역시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김민기 씨처럼 뭐 독일의 68 학생 운동 세대고 그죠? 김민기 씨는 다 38 세대니까 모든 게 이제 공감이 가고 그런 것 같아요. Selbstverständlichkeit hieß, dann aufzuhören damit. 오히려 고맙게 Und 생각했답니다. dieses berühmte Hymne Morgentau habe ich auch versucht, so gut es geht, zu übersetzen. Und bei unserem Gastspiel in Berlin hat unser Theater es auch in deutscher Sprache für ihn gesungen. 예. 감동적인 장면이네요. 독일어로 들은 아침 이슬은 어떠셨습니까? 무반주 아카펠라였는데 예. 난 지금 처음 듣는 깜짝 그런 저한테 사전에 얘기도 안 하고 예. 깜짝 소리를 했는데 그 전통적인 그 서양 교회 음악 아카펠라 예. 뭐 전형적인 그런 편곡이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분이 김민기 씨가 지금 자기가 듣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죠. 감동인 것 같아요. 내용은 뭐 가사 번안 폴커 선생이 예. 거의 비슷하게 하셨는데 크리스마스 캐롤인가 그렇게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군요. 제가 속에서 안달이었던 질문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예. 아침 이슬은 어떻게 해서 태어났습니까? 아마도 오늘 처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아침 술 얘기를 꺼내실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이 말씀 드리려고. 근데 이 얘기는 별로 어디서 해본 적이 없는 예. 얘기라서. 그 미술대학에 입학하고 집이 정릉에서 수유리 우이동 쪽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야산에 있었고 뭐 무덤도 뭐 몇 개 있긴 있었는데 예. 반지하 창고 옛날에 뭐 연탄들도 갖다 놓고 이제 거기를 처음으로 제 개인 작업실로 이제 쓸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이제 근데 늘 그림 작업하다가 이 작업이 하다 보면 막히잖아요. 예. 막히면 뭐 기타 잡고 노래 만들고 그러다가 또 다시 그림 작업으로 돌아가고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제 밤에 기타 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고 근데 한밤중이었는데 그때 그림 작업이 막혀서 이제 또 노래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침 이슬이었는데 예. 가사를 그의 시련일지라라고 써놨는데
거기서 음악이 더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예. 꽉 막혀가지고 이제 화성이건 멜로디건 더 나가질 않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나의 시련으로 바꿔봤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의 시련이었을 때는 뭐 예수나 뭐 석가 이런 뭐 성자들의 모습을 예. 묘사하는 뭐 그런 진행이었을 텐데, 근데 나의 시련으로 바꾸니까 금방 다 풀리더라고요. 아, 끝까지. 그다음에 나 이제 가노라로 예.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거기 그의 시련에서 나의 시련으로 그 자리 바꿈이 우리의 시련이죠 결국. 그게 그렇죠? 그 당시 나의 시련이 젊은이들한테 결국은 그 부분이 이렇게 읽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 많이 부르지 않았을까. 그 당시 뭐 그런 생각을 서민들의 해봅니다. 입장에서 우리의 예. 시련으로 아마 들렸을 겁니다. 자, 그다음 넘어갈까요? 뭐 워낙 옛날 얘기고 예. 뭐 근 50년 전 얘기고, 그러고서는 한참 떠나 있었기 스미스 때문에 얘기 예. 조금 넘어갈까요? 시간 관계상. 네, 현대적인. 노래는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예. 88 올림픽 직후인가 그때 짧게 그 남북 무슨 공연단 교류 같은 게 예. 있었습니다. 예. 그 북한 공연단이 그 예술의 전당에 와서 하기도 했고, 예. 그런데 그때 의외로 그 뭐 군사정부였었는데 의외로 저한테 남쪽에서 올라갈 공연단의 구성을 좀 해달라고. 아, 예. 그래서 대인은 대이니까 근데 구성을 짜다 보니까 엔딩곡이 하나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만들어봤던 겁니다. 아, 안 그래도 엔딩곡에 딱 어울리는 곡이긴 합니다. 근데 곡이 그렇게 큰 울림이 없어서 저는 굉장히 울림이 있어서 2번이나 들었는데. 예, 조용한 노래니까 그죠? 그때 그래서 이게 이제 어쨌든 막 그 당시 뭐 운동권 노래로 막 유명한 노래가 되어버렸는데,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 어쨌든 이렇게 동독과 서독의 교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어쨌든 통일로 이르게 되는 그런 초석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교류가 없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죠? 민간 교류는 계속돼야 되는데. 자, 지금 시간 관계상 다는 못 보겠어요. 이 정도 하고 남은 텍스트 우리가 맞춰보고 오늘 마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 151쪽에 이제 조금 남은 부분 이제 정리를 하면은 이 지하철 1호선이 갖고 있는 이 연극이라는 어떤 형식상의 매력을 보면 역시 여러 사람이 많이 집단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장점이고, 그 다음에 조금 특이한 점은 소극장이니까 아주 공간이 좁습니다. 그런데 여러 인물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답답하게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여기 나와 있다시피 객석과 무대를 한 집단으로 묶어서 친밀감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비록 원작은 독일이지만 민중 전체를 사로잡는 보편적 현상으로서의 어떤 카니발이라는 독일의 어떤 축제 같은 어떤 느낌이 우리한테도 그대로 감정이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상황에 맞다. 여기 나와 있죠. 카니발적 과정과 행동의 주요 무대는 거리에 접해 있는 공공장소이다. 물론 카니발은 집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보면 카니발은 시간상 제약이 있을 뿐 공간적으로는 제약이 없다. 무대는 카니발에는 낯선 장소다. 원래 카니발은 길거리나 야외거든요. 그죠? 이제 연극 무대니까 그죠? 카니발에는 낯선 장소다. 그러나 주요 무대는 광장일 수밖에 없다. 이제 야외니까 이제 연극에서의 무대가 야외에서는 이제 광장, 그죠? 광장이 그러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카니발은 전 민중 전체를 사로잡는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독일에서 이제 카니발과 관련해서 나오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도 뭐 지금 뭐 촛불 시위라든지 다 이제 광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거리와 광장에서, 그죠? 그래서 이런 독일의 그립스 극장을 초기부터 꾸준히 관찰하고 연구해온 사람이 있습니다. 게르하트 피셔라는 이분이 전문가가 한 말을 보면 관객과 무대가 어우러진 축제적 분위기가 이 카니발적인 공감대라고 하는데, 이 연극에 나오는 공공장소라는 배경이 역시 여기에서 한몫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왔다시피 기차역 광장이나 뭐 전철 플랫폼이나 전철 안에 실내나 또 포장마차가 있는 길거리나 이 실내 공간이든 외부든
어쨌든 공통점은 일반 시민들, 서민들이 이것도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전칠 같은 경우 그 만남이 찰나적이고 이례적이죠. 적흥적이고 또 이름을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익명성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이 사적 공간과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이 피셔가 이를 통해서 극중 인물들이 새로운 희극 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고 또 이 사람들의 이 희극적 무대를 마치 카니발적 축제처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다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립스 극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학전 극장처럼 이렇게 소극장이 가지는 어떻게 보면 장점이죠. 공간은 비록 좀 비좁지만 그죠? 그래서 이런 점이 대중적으로 이제 깊이 다가간 겁니다. 그래서 그립스 극단이든 우리나라 학전 극단이든 이런 공연의 연극적인 이 분위기가 결국 배우나 음악가가 관객과 아주 친밀하게 거리감 없이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소극장의 이제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록 뮤지컬 이 지하철 1호선이 우리에게 가장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독일의 정치 풍자적인 연극 전통이 지금 그 당시 우리에게 맞아떨어졌고 사실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그죠? 젊은 감각의 이런 대중예술적 코드가 적절히 접목이 되니까 우리에게 그 당시에 필요했던 그 대안으로서의 어떤 연극, 대안으로서의 어떤 뮤지컬의 어떤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도 지금 나오지만 이 김민기 씨의 한국판 지하철 1호선은 소위 말하는 의식 해방적인 문화 교류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우리 한국어로 번안된 이 작품은 원작자인 루드빅 씨가 추구하는 의식 해방적, 정치적 또 비판적 대중극의 어떤 주장을 잘 반영하고 있고 또 이러한 구상이 역시 60년대 말 그 루드빅 씨가 그립스 극단을 창단하면서 자기가 처음에 내세웠던 그 가치가 이거였거든요. 아까 루드빅 씨가 이제 좀 그 나이가 들었지만은 그분이 이제 우리 이 학진의 공연을 보고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자기가 오히려 그 로열티를 받고 싶지 않을 정도로 대단히 훌륭하다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게 어쨌든 그 잘 맞아 떨어졌고 또 이 연극 대본을 번안하는 작업에서도 그렇지만 김민기 씨가 직접 연출을 맡은 무대가 미술이나 음악이나 모두 이렇게 그립스 극단과 문화 상호적인 태도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종합해서 볼 때 결국은 우리가 결론으로 가면은 자, 본문에서 나온 내용을 요약한 부분이지만 오늘날 우리 문화계에서 전통적 의미의 희곡이나 연극은 아무래도 영상 매체, 영화라든지 이런 영상 매체의 어떤 영향의 확대로 인해서 점차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죠? 희곡이라든지 연극은. 그래서 대중들이 접하는 사실 드라마 중에서 뭐 애니메이션이나 TV나 혹은 영화나 이런 영상물을 중심으로 한 통속적 오락물들이 사실은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특히 청소년 연극 혹은 시민운동 차원에서의 연극 문화가 지금 발붙일 틈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1호선이라는 이 작품이 많은 관객의 호응을 받으면서 국내 또 국외에서 그 작품성을 인정받고 이렇게 장기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어쨌든 외국 작품을 낯설지 않게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어떤 새로운 무대로 적절하게 소화해낸 그런 어떤 연출, 그죠? 이런 게 굉장히 영향이 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록 뮤지컬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유도 거기에서 오지만은 우리 소극장 무대에서 정착할 수 있는 이런 대한 뮤지컬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하철 1호선의 이런 성공적 사례는 우리 공연계에서는 어쨌든 외국 작품을 문화 상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보여주는 모델이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2의 지하철 1호선, 제3의 지하철 1호선 이런 작품들이 자꾸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작품이 해외에서 어쨌든 국내에서뿐만 아니고 해외 이제 순회 공연도 하고 우리 문화를 알리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다. 예? 순수 토종 우리 작품만 고집할 게 아니고 외국 작품이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새롭게 각색해서 내놓으면 이 포스트 모던 시대는 그게 새로운 작품으로 인정을 받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새로운 재창작한 그런 작품으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우리 토종 작품이 아니라 해가지고 우리가 뭐 관심을 안 갖는다든지 좀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글로벌화된 이 세계화된 이런 국제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는 소재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외국 작품이라도 우리 상황에 맞게 얼마든지 새롭게 재창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어쨌든 모델을 보여준 게 이 작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시간이 이제 51분이 와서 오늘 여기서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 뉴스나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같이 첨가해서 보여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찾아서 좀 더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지하철 1호선이 공연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청소년 뭐 아까 그런 연극 가족극으로 대체되어서 공연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이제 아직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금 현장에서 보기 힘들면은 우리가 뭐 포털 사이트나 유튜브에 지하철 1호선 뭐 뮤지컬 혹은 연극 이렇게 치면은 과거에 했던 공연들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참조해서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이 정도 하고 이제 이 텍스트를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은 시간 건강하게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